음주운전 기준이 오늘 밤 자정부터 강화됩니다. 특히 기준이 강화돼서 밤에 소주 한두 병 하고 집에서 일찍 자고 출근할 때 억울하게 음주단속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거 눈여겨보시고요. 네. 원래는 지난해 12월에 처벌 형량이 강화됐고 그걸 윤창호법이라고 하고 맞습니다. 오늘 밤 자정부터는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되는 거예요. 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 밤부터 발효가 되는 거예요. 네. 지난해 12월에는 말씀하신 대로 처벌 기준이 강화돼서 이것을 제1의 윤창호법이다 이렇게 불렀고 오늘부로 제2의 윤창호법이 발효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사망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으로 부상을 입혔을 때 굉장히 형이 세진 겁니다. 예전에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이 높아졌고요. 네. 부상사고의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벌금이 1년에서 15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된 게 지난해 12월에 이미 시행이 돼서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 밤에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파격적으로 낮아진다. 이걸 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원래 법정형은 높아도 실무적으로 구형이나 실제 선고되는 형이 낮으면은 네.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음주교통사고에 대해서 이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그러니까 사망 사건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의 구형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법원의 선고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 상습범의 경우에는 아무리 근데 구형이 높아지면 선고도 조금씩 높아지는 그러게요. 경향이 있을 네. 수 있습니다.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중상의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0.08 이상 중상해나 큰 피해가 야기된 사건은 구속 수사를 하겠다라는 네. 겁니다. 그만큼 엄중한 실무로 이제 변화될 거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밤부터 음주 단속 기준이 얼마나 강화되는지 설명해 주시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면허 취소 기준이 과거에는 0.01 그러니까 0.1이었다고 하면 0.08로 조금 낮아진다라는 것이고요. 면허 정지와 관련해서도 0.05%를 0.03으로 예. 하향시켰다라는 그래서 것입니다. 저게 이제 소주 한 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네, 0.03이 이제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 한 잔이면 0.03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소주 한 잔만 먹더라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한 0.03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한 잔만 먹었습니다라고 하더라도 한 잔 먹어도 음주운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운전대를 잡았으니 처벌이다라고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삼성 라이온스의 박한희 선수가 네네. 밤에 마신 술이 아침에 걸려가지고 네, 밤에 먹고 네. 가다가 아침에 자녀 등교. 등교를 맞아. 도와주기 어디 위해서 운전을 데려다 하다가 주다가, 가다가 네. 접촉사고가 났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했더니 면허 정지 수치가 근데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더 굉장히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가능할 있다라는 있다, 이 거고 특히 말씀이시죠? 숙취 기준이 음주운전. 강화됐으니까. 네. 네. 예전에 우리 뮤지컬도 활동하던 안재욱 배우도 아침에 맞습니다. 네. 술 많이 먹고 아침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실은 뮤지컬에서 하차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안재욱 씨도. 네.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 한 병은 4시간 반 이상 자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여성은 한 7시 반 이상 자야 된다라고 하는데 더 많은 주량, 이건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술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도 운전대를 잡지 말자. 네. 아침에도 이렇게 알코올 농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 있었던 노현정 아나운서 기억하시죠? 네네, 그럼요. 음주 단속에 걸린 적이 있는데 뭐 다소 억울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밤에 회식을 하고 네. 아침 뉴스 앵커였어요. 뭐 아침 뉴스 앵커들 보통 3시, 4시에 나오거든요. 적발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속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일이 정말 더 쉽게 생길 수 있다. 아침 라디오나 아침 방송을 하는 분들이 밤에 회식을 하더라도 아침에는 또 이제 시간 맞춰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자, 아까 소주 맥주를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은 소주 맥주를 섞어서 마십니다. 네. 그럼 아침에 숙취가 많다라고 늘 이제 불평을 하시면서 출근을 하죠. 운전대를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오늘 자정 기점으로 경찰이 2달 동안 집중 단속을 하는데 그 이유는 통계가요. 지난해 윤창호 씨 사건이 9월 추석 무렵에 나고 결국 12월에 시행이 되고요. 이 자리에도 윤창호 씨 친구가 나왔을 때 네. 같이 나와서 네. 그때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라고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행이 됐는데 낮아졌었어요. 낮아지다가 지난 4월부터 올 4월부터는 다시 원래 수준으로 이게 그렇습니까? 이제 네. 한 월 13,000건 정도로 다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윤창호법 시행을 계기로 해서 경찰이 아침 숙취단속까지도 네. 2달간 강화한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하시고 네. 이후로는 술 드신 다음 날도 운전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밤에 소주 한두 병 마셨다면 아침에 출근할 때 적발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윤창호 씨 이야기했는데 그 윤창호 씨 친구들이 이 법을 거의 만들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형량이 검찰의 구형량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사람 쳐서 죽게 해도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우려합니다. 그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징역 3년 이상이라는 그 하한선이 상해치사하고 같은 하한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똑같이 징역 3년 이상이어도 상해치사는 상해를 입힐 고의 자체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음주운전 치사는 그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서 똑같이 하한선이 징역 3년 이상이어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더 큰 거죠. 저희가 그걸 알고 있었어서 끝까지 5년 이상을 고수하고자 했는데 그게 안 된 부분에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법은 이제 무기 또는 3년 이상으로 징역 규정되어 있는데 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사고. 쳐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 네, 그러니까 3년 이상 무기징역인데 지금 친구분들 주장은 더 강력하게 5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해야 집행유예가 어려울 것이다. 집행유예가 없도록 보통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야기하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받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네. 앞으로는 합의를 하더라도 선처가 안 되는 징역형을 살 수 있는 형량으로 높게 규정해달라는 게 윤창호 법을 이야기했던 친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저 이야기를 김민지 씨가 할 때 이 자리에 네. 제가 같이 있었는데 말이죠. 국회에서 법 처리되는 과정을 보고 와서 아쉬움을 토로했었어요. 그때 3년이라면 집행유예 없는 3년이라고 수식을 달아달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형평성 때문에 3년부터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3년까지 그렇죠.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이 법처리라는 국회에서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음주사고의 경우에만 굳이 집행유예 없는 3년형이라고 명시할 수는 네. 없다. 이렇게 안타까운 알겠습니다. 상황이 됐었습니다. 지난해 윤창호 씨가 그렇게 죽고 나서도 음주운전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줄어드는 추세로 가다가 두어 달 전부터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대표적인 사건 2개 보겠습니다. 지난 6일 부산에서 한 승용차가 역주행하기 시작하는데 속도를 내더니 무섭게 달리죠. 그러다가 편의점 앞에 있던 행인을 칩니다. 네, 사고 현장을 목격한 택시기사가 쫓아갑니다. 뺑소니 승용차는 시속 130km 넘게 질주하는데요. 이렇게 저 중앙선 넘나들고 저렇게 횡보하면서 무섭게 달려가죠. 네,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고요. 퍽 가는 소리가 나길래 쳐다보니까 사람을 치고 도망을 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따라갔어요. 그냥 제가 뒤따라가면서 쌍라이트를 켜고 크락션을 치고 했는데도 서질 않더라고. 15분 동안 계속 쫓아갔고 결국 12km나 쫓아가서 이 뺑소니 승용차 운전자 집까지 쫓아가지고 차에 내리면서 이 추격전이 끝났습니다.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6이니까 156%니까 뭐 아주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난달 이 사건은 아시죠? 지난달 6일 인천공항고속도로 한가운데 하얀색 승용차가 갑자기 고속도로 중간에 갑자기 멈춰서고요. 한 남성은 내려서 가드레일 쪽으로 뛰어가고 차 뒤에 서 있던 여성은 허리를 숙이고 있고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여배우 한모 씨인데 저도 결국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네. 최근에 부검 결과가 나왔죠.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여배우가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저 여배우 남편이 방조죄인가요? 그건 네. 어떻게 됩니까? 음주운전만 이렇게 법정형이라든가 선고형, 뭐 구형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사실 방조도 큰 문제입니다. 방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많은 건데요. 네. 열쇠를 제공하거나 권유를 하거나 공모하거나 적극적으로 독려하거나 특히 직장에서 회식하고 부하 직원들을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감시도 필요하지 네. 않을까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숨진 사람이 1,200명이 넘는다고요? 네. 매일같이 지금 53.6건이 발생하고 사망 사건도 1.2명 사망으로 네.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다는 건 네. 아직도 멀다. 음주운전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더라도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왕 오늘 밤부터 단속 기준 강화되니까 네. 오늘 밤부터 음주운전하지 말아서 절대로. 하루에 1.2명이 죽는다니까 네. 내일 죽을 사람이라도 살려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이제부터는 밤부터요. 줄여 나가야 되겠죠.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박범계, 장재훈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